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회계 원리로 들어옵니다. 전산회계 2급의 회계 원리. 지금까지는 생기초 회계 원리, 즉 거래,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손익 계산, 거래 분계 전기 마감 이런 그 결산까지 해서 생기초 원리를 했던 거고, 자 이제 본격적인 회계 원리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현금 및 금융상품, 즉 예금이라든가 적금, 예적금, 그리고 뭐 저기 단기 금융상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가봅시다. 자, 우리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아닌 거 찾아라. 아, 벌써 답이 그냥 손 들고 있네. 우편한, 전신환, 당좌예금, 보통예금, 배당금 통지표는 다 통화대용증권 현금이지요. 이것도 우리 시험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기 자료가 뭐가 나오냐가 좀 그때그때 달라서 그렇지 어쨌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수입인지는 현금성 자산 아니문이다. 이건 맞지요. 사채이자 통지표도 맞아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만기가 6개월짜리야.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게 현금성 자산이잖아요. 탈락. 타임 발행 수표 현금 들어가죠. 하나 둘 서이 더이 15,000원에 3,000원 18,000원 요거죠. 맞겠지. 설마 암산 틀리면 안 되는데 넘어가고 3번. 자, 분기로 오른 걸 찾으래요. 삐리리 상점에 상품을 팔았다. 그럼 우리 전산회계에서는 원래는 상품 매출인데 그죠? 상품자가 없네. 에뎁터요. 상품 매출. 그 상품자가 있든 없든 매출이니까 그건 상관없고 3만 원은 동점 발행 수표인데 동점이 누구요? 나당노동, 나당노동. 나, 당점이 나고 동점은 상대방. 너 상대방이죠. 상대방입니다. 타임 발행 수표는 현금이고 내가 발행한 수표는 당좌 예금이죠. 그래서 30만 원이 현금 써 있는 게 어디 갔냐? 요거네요. 3번이 답이네. 내가 발행한 건 당좌 예금이에요. 나당노동, 너동나당. 제가 아는 원장님, 수원의 원장님께서 이거 나당노동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외우기 편하지 그죠? 나당노동, 너동나당. 너가 동점이고 나가 당점이야. 나당노동. 넘어가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이건 또 뭐다냐. 1월 3일 날 영업을 개시했대. 그리고 현금 계정을 보고 날짜별로 발생한 거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현금 계정이 있고요. 1월 3일이야. 그럼 이걸 분계로 뽑아내라 그러면 잽싸게 딱 보자마자 현금 차변에 있잖아요. 그럼 분계로 뽑아내면 여기다 쓸게요 일단. 여기 차변에 있으니까 이 금액이 차변에 있으니까 현금도 차변이에요.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요거 상대 과목, 요게 상대 과목이니까 대변으로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200만 원. 만 단위. 그럼 딱 보자마자 현금 출자해서 영업을 시작했다. 맞지 뭐. 그 다음 빠른 날 10일 날 여기 있네. 여기 대변에 있네. 요거 상품 써 있는 거. 요걸 분계로 뽑아내면 이게 대변이잖아요. 그럼 현금이 대변으로 가야 돼. 대변에 현금이 오고 물론 1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상품입니다. 그럼 차변에 상품, 대변에 현금이야. 보자마자 상품은 들어왔고 현금은 나갔죠. 왜 우리가 앞에서 분계를 좀 간단히 하는 거 분계를 좀 간단히 하는 것 중에 간편분계법 중에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제 강의 안 들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얼른 카페에 오셔서 강의 들으세요. 제발. 예. 그래서 상품은 들어왔고 현금 나간 겁니다. 상품 매입했구나. 현금 지급했구나.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 지급했다. 맞죠? 그 다음에 15일은 여기 차변에 있네. 차변에 외상매출금 써 있어. 현금 차변. 현금 차변이잖아요. 그럼 차변에 현금이 와야 돼. 차변에 현금 그리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외상값 받았구나.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구나. 현금 받았죠? 외상값 받은 겁니다. 외상채권 감소. 맞네. 그럼 답은 4번이네. 돈 빌렸다고요? 그럴 리가. 요거는 분계 뽑아내면 대변에 있죠. 현금이 대변이야. 그럼 대변에 현금이고 차변이 차입금이죠. 단기 차입금. 그럼 차변에 차입금이 있으면 차입금이라는 부채 감소죠. 부채의 감소니까 이건 빌린 게 아니라 상환했다. 갚았다. 뭘로? 현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겁니다. 빌린 게 아니라 상환한 거예요. 상환한 거. 갚은 거. 4번이 틀렸죠. 이건 또 뭐예요? 현금과 부족? 이것도 계속 나옵니다. 분계 오른 거. 12월 31일 결산 때 금고에 있는 실지 금액은 12만 원이고 장부에는 10만 원이래. 그럼 돈이 부족한 거예요? 많은 거예요? 아니 12만 원이고 10만 원이니까 부족한 거지.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장부에 써 있는 금액이 10만 원이고 금고에 12만 원이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장부보다 실제가 큰 거예요. 이건 과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이냐 과잉이냐 이 판단을 하는 건 이론이죠. 이론. 그죠? 이건 그러니까 만약에 부족하다. 어떤 문제 심지어 글자에 부족이라고 써 있어. 예를 들어서 실제 금액보다 장부 금액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그럼 부족이라는 글자만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장부보다 실제가 많은 거 과잉입니다. 그럼 많으면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들어오면 차변입니다. 그럼 차변의 현금. 차변의 현금이니까 1, 3번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그 와중에 2, 4번 찍은 사람은 손 들고 서 있어야 돼. 그 와중에 2, 4번 찍은 사람은 이번 시간 끝날 때까지 손 들고 계세요. 이쪽은 필기해야 되니까 한쪽만 손 들고 계세요. 파이팅!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지금이 결산이 아니었다면 1번이 답입니다. 원인 밝혀질 때까지 현금 과부죠. 근데 지금은 결산일이잖아요. 이럴 때는 직접 잡이익입니다. 그게 답이 3번이에요. 1, 3번 중에 하나가 답이고 여기서는 3번. 만약에 12월 31일이 아니라 결산일이 아니었다면 1번. 그러니까 1번, 3번 다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부족인지 과잉인지 판단하는 거. 만약에 진짜 부족이었다면 답은 어디 갔니? 잡손실. 없네. 만약에 진짜 부족했다면 대변에 현금이 없어지고 차변에 잡손실이 됩니다. 중요한 건 기중에 발견됐을 때와 기말에 결산 때 발견됐을 때 처리가 달라요. 제 기본서에 그 예제까지 다 있죠. 기본서 보시고요. 다른 제 거 아닌 분들은 뭐 가지고 계신 교재에 있겠죠. 설마 없으면 할 말 안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분계 옳은 거 차변에 현금이고 대변에 현금과 부족이야. 현금이 차변에 있다는 얘기는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즉 많다는 얘기지. 돈이 많다. 즉 장부랑 실제 중에 어떤 게 크다? 조금 아까 있죠. 장부랑 실제 중에 과잉이라는 건 실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금과 부족 써 있는 거 보니까 원인을 모르겠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과잉 원인 밝혀낸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과잉액을 발견한 거죠. 원인 판명이 아니고 이제 밝혀진 거예요. 실제 잔액이 장부보다 많음을 발견했다. 이게 답이지 뭐. 이게 답이에요. 부족액 아니고 그다음 이 부족액 아니고 많음을 발견했다. 만약에 이랬다가 나중에 원인이 1번, 이제 이 문제는 2번이 답이고 만약에 1번을 분개하자면 1번 대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을 차변으로 보내죠. 차변의 현금 과부족. 그리고 대변에 해당되는 원인 뭐뭐뭐로 밝혀졌다. 이자 수익으로 밝혀졌다. 임대료로 밝혀졌다. 외상 매출금 회수로 밝혀졌다. 그런 거 쓰면 되지. 그죠? 경과. 다음 뭐냐? 현금 과부족 나왔네. 현금 과부족 계정인데 잘못 설명한 걸 찾으래요. 결산은 12월이고 그 현금 과부족이 딱 이렇게 계정이 있는데 날짜 제일 빠른 걸 보니까 여기 있네. 10월 31일. 차변에 있네.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있어요. 그럼 분계 뽑아내면 차변에 현금 과부족, 대변에 현금이잖아요. 그럼 딱 봐도 현금이 나갔네. 이게 10만 원이구나. 이게 10만 원 나갔네. 나갔다. 대변에 있다는 얘기는 돈이 없어졌다.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족인데 원인을 모르니까 현금 과부족을 써놓은 거지. 그래서 10월 31일 여기 있네. 현금 시제액이 실제 잔액이 장부보다 부족하다. 맞지? 요건 맞네. 잘못된 걸 찾으래요. 그 다음 빠른 날이 15일이야. 11월 15일 분개하면 이제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있잖아요. 그럼 대변으로 현금 과부족이 가야 되고 차변에 접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밝혀지는 거지. 아까 현금 과부족 차변에 있었는데 대변으로 가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원인이 밝혀지는 거 어디 갔니? 이거지? 원인이 밝혀졌다. 뭘로? 접대비로. 얼마를? 4만 원을. 그럼 2번도 맞는 거지. 됐죠? 그리고 여기 12월 결산 때죠. 결산 때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차기월 아니고 잡이익 잡손실. 즉 부족했을 때는 잡손실이죠. 4번도 맞고 1번 틀린 거죠. 잡이익은 실제 금액이 더 많을 때, 과잉일 때죠. 과잉일 때. 그래서 4번이 2, 3, 4번 맞고 1번이 틀려요. 이거 쉬운 거 아니죠. 은근 헷갈리고 어려운 겁니다. 은근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분계 계정에 그려 있는 걸 보고 분계를 빠바바박 뽑아낼 줄 아는 것도 실력이에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옛날 같으면 저도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 옛날에 수기시대 전산 말고 이런 얘기하면 나이가 엄청 들어 보이는데 수기시대 때 부기 가리킬 때는 손으로 이걸 다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하나하나 분계하고 분계는 하나하나가 아니라 100개, 500개, 1000개씩 연습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여러분 분계 100개, 1000개 하나? 안 하잖아요. 예제 문제 몇 개 있는 것도 한 번 보고 지나가고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이론 같은 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참 예전하고 지금 많이 달라요. 예, 넘어가요. 시대가 변했는데 어쩔게요. 그죠? 8번 갑니다. 이번에는 당좌예금 계정이 있어요.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당좌 차월 발생할 때 당좌 차월을 즉시 인식하기로 한다. 오, 이거 어려운가 본데. 어머나 참말로. 자, 일단 당좌예금은 자산이니까 증가차변 감소 대변이고요. 자산이니까 기초잔액, 전기에서 이월된 거 기초잔액은 당연히 오고요. 여긴 없지만 나중에 마지막까지 갔을 때 12월 31일 되면 차기 이월 시키겠죠. 그죠? 자산부채자라면 차기 이월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차변에 있는 건 당좌예금 입금된 거죠. 차변에 있으면 증가된 거니까 예입 입금된 거죠. 예입 입금. 대변에 있으면 현금을 당좌예금을 인출한 거죠. 줄어드는 거. 자, 근데 어쨌든 2월 5일이 어딨나 했더니 대변에 있어. 요거네. 요거 인출. 즉 당좌예금에서 인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표, 정확히는 당좌 수표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수표를 발행. 그래서 어쨌든 2월 5일은 상품을 매입하고 수표 발행한 건데 2월 5일 당좌예금 잔액이 거래를 물어본 게 아니네. 자, 보세요. 2월 5일 현재 차변에 1월 1일 날짜를 잘 봐야 돼. 차변에 1월 1일 20만 원 있었죠. 20만 원 있었는데 15만 원 인출했어. 그럼 잔액은 5만 원 맞죠? 맞죠? 그럼 거래 내용은 상품 매입하고 수표 발행한 거예요. 그 다음 빠른 날이 4월 8일이야. 4월 8일 여기 있네? 근데 4월 8일인데 그거보다 빠른 날짜 3월에도 있어요. 그럼 3월은 상품 매출하고 예입된 거죠. 그럼 3월 현재 잔액은 여기 차변할게 여기까지 하면 25만원, 여기서 15만원 빼면 잔액이 10만원이에요. 근데 4월 8일 날 상품 매입하고 30만원을 수표 발행했죠. 그럼 4월 8일자를 분개해 보면 차변에 상품이 돼요. 차변에 상품이 되고 30만원이야. 만 단위로. 그리고 수표 발행하면 대변에 당좌예금이잖아요. 근데 이날 현재 예금 잔액이 25만원에서 15만원 뺀 10만원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초과됐죠. 근데 그게 바로 당좌 차월이래. 당좌 차월. 물론 재무상태표에 적을 때는 단기 차입금으로 적죠. 단기 차입금. 20만 원이구나. 20만 원이 당좌 차월입니다. 그래서 당좌 차월 단기 차입금 20만 원 발생한다. 맞지? 이거를 여러분이 설명 없이 스스로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공부를 정말 많이 잘 하신 거예요. 전공자 아니더라도 전공자 여부를 떠나서 이거를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잘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수준에서 1, 2번 맞고요. 3번 5월 10일은 차변에 있는데 당좌예금 잔액이 30일에 그럼 차변할게 여기까지 해보면 75만 원이잖아요. 75만 원이고 5월 10일은 대변 다 들어가네. 75만 원에서 45만 원 빼면 30만 원이잖아. 맞는데? 그럼 답은 4번이네요. 5월 10일 분기에는 당좌예금 외상매출금이다 그랬는데 아니죠. 대변의 외상매출금 50만 원은 맞는데 당좌 차월부터 없애야지. 차변의 당좌 차월부터 없애야죠. 당좌 차월이 20만 원. 20만 원 없애고 30만 원만 당좌 예금이 됩니다. 30만 원. 당좌 차월을 먼저 까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8번 문제는 우리 시험 수준에서는 난이도가 상급입니다. 상중하 중에 상급이야. 근데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냐? 솔직히 또 그렇지는 않지. 이런 문제 자주는 안 나옵니다. 진짜 간단하게. 이런 것도 지금 7번도 어려운 거야. 지금 회계 2급 수준에서는 7번도 어렵습니다. 지금 7번, 8번 이런 것 좀 어렵고요. 5, 6번만 해도 어려워하는 사람이 천지백갈인데 4번도 그렇고 4번. 이 계정이 그려 있고 이렇게 문제에 계정이 그려 있고 그걸 추정하는 거 이런 문제는 되게 어려워합니다. 근데 나는 할 만한데 그럼 잘하시는 거예요.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그럼 잘하시는 건데 사실 제가 강의하면서 1, 2년 했간요. 하면서 보면 이런 문제 주고 풀어봐라 그러면 뭘 어떻게 손대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손대야 되냐? 거래, 분계, 전기 연습하면 돼요. 우리 생기초에서 분계, 전기, 총계정원장 마감하는 거 있죠. 분계, 전기 마감하는 연습을 하면 이거 그냥 풀립니다. 그냥 봐도 풀려.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지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이 신발 저게 뭔 소리야 막 이러고 있죠. 에이씨 막 이러고 그러지 마세요. 자, 그다음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오긴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당좌예금 출납장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당좌예금 출납장을 해본 적이 있냐? 없지. 언제 해봐? 안 해봤죠. 근데 거래 내용 추정한 걸 옳지 않은 걸 찾으래. 근데 안 해봤어도 어렵지 않아요. 눈치만 있으면 돼. 당좌예금 출납장이고 예입액이고 인출액이고 이거 잔액이 있는 쪽.
그리고 잔액이 얼마냐 이거거든요. 당조예금은 기본적으로 자산이니까 잔액이 차변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잔액이 대변에 있다 그 소리는 그건 당좌 차월이라는 겁니다. 당좌 차월, 예금 잔액을 초과했다는 뜻이에요. 당좌 차월이 뭐다냐 또 이러고 있으면 곤란한디. 그럼 진짜 파이팅이에요. 예, 파이팅. 자, 그다음 이제 어쨌든 옳은 걸 찾으려는데 10월 1일 이거예요. 현금 예입액란에 55만 원 있어. 당좌 거래 계약을 맺고 현금을 예입했다는 얘기는 통장에 돈을 넣었다는 얘기죠. 현금으로 은행에 집어넣었다. 그럼 잔액이 55만 원 된 거죠. 이상 없고. 2번 10월 6일은 두 번째 줄 요거. 수표를 발행하여 현금을 인출했다. 인출란에 있잖아요. 글자 그대로. 그럼 55만 원에서 20만 원 찾았으니까 잔액은 35. 10월 13일 요거 외상매입금 지급했대. 인출란에 10만 원이야. 외상매입금을 소지하고 있던 자기야 수표로 뭐시라고라? 소지하고 있던 자기야 수표는 현금이잖아요. 현금이면 당조예금 출납장에 안 와야지. 틀렸죠. 답이죠. 10만 원은 맞는데 자기야 수표는 현금이에요. 그 다음 10월 24일 외상매출금을 동전발행수표. 동전발행수표는 원래 현금이에요. 근데 받자마자 예금시켰어요. 그럼 입금된 거지. 40만 원이 입금됐죠. 그럼 잔액이 65만 원 되는 거고. 사실 당조예금 출납장을 우리가 해본 적은 없어도, 손으로 해본 적은 없어도 사실 문제 푸는데 그닥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됐죠? 그리고 몇 개 또 있네. 통화대운증권은 끝났나 벌써? 벌써 끝났구나. 통화대운증권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벌써 지나갔는데. 갑자기 통화대운증권 문제가 몇 개 안 된 거가 1, 2번밖에 없었나? 그죠? 1, 2번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시험에 계속 나와요. 1번, 2번. 맞죠? 1, 2번밖에 없었구나. 사실 그거 말로도 통화대운증권 말 나온 김에 엄청 많은데 저희 기본서에 막 그 한꺼번에 다 외우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전국 타자가 우송 일만 배대 여기까지 하면 끝나는 거지. 전국 타자가 우송 1만 배대 뭐 이거. 옛날 타자 대회도 있고 그랬는데 타자 치는 대회도 있었어요. 타자 타이핑하는 거. 한글 타자, 영문 타자, 영글 타자, 영문 타자. 전신환 증서, 국고송금 통지서, 타인 발행 수표, 자기압 수표, 가계 수표, 우편 수표, 우편환, 송금 수표, 송금환, 일람출고범, 만기이자표, 배당금 영수증, 대체저금 환급 증서까지. 전국 타자가 우송 1만 배대 이런 거. 타자 대회 우승하면은 저 1만 원밖에 안 주나? 1만 배대 뭐 이런 게 있어요. 10,000배 준대. 10,000배. 넘어가요. 그래고 자 이제 10번 갑니다. 웬 갑자기 한국채택 국제기준? 우리 시험은 원래 기본적으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인데, 그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써요 우리 전산회계는.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한국채택 국제기준? 일단 넘어가 봐요. 가나 분개할 때 차변 과목으로 옳은 것은 60일 후 만기에 도래하는 양도성 예금증서 현금 주고 샀다. 자 60일 후죠. 그럼 1년 이내.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는 아니죠. 그럼 현금성 자산은 아닙니다. 현금성 자산 아니지.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만기가 60일이었어요? 6개월인 줄 알았네. 죄송해요. 못 들은 걸로 하세요. 못 들은 걸로 잠깐. 6개월인 줄 알았어요. 60일인데 60일이면 2개월이잖아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면 현금성 자산이 되지요. 그죠? 그리고 거래은행에 10개월 후 만기에 정기적금 가입하고 1회분을 입금했다. 정기적금, 정기예금적금 단기잖아요. 단기금융상품. 재밌네. 3번이에요. 3번. 3번이 60일. 6개월로 봤어요. 6개월. 6개월이면 현금성 자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단기성 예금 이거겠죠. 그죠? 이런 거겠지. 참말로. 깜짝.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가끔가다 90일은 봤어도 60일은 놓쳤는데 90일까지가 3개월이잖아요. 참말로.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네. 가나에 들어갈 말. 결론적으로 참 우회 문제는 한국채택 국제기준이나 일반기준이나 결과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원리는 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사실 국제기준하고 우리가 배우는 거랑 약간 다른 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여기서 지금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 11. 가나 회계 처리할 때 재무상태표에 통합 표시할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자 거래처에서 외상대금 50만원 받아서 200만원은 6개월 만기 정기예금 나머지는 당좌예금
아니 당좌예금이야 별 것도 없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럼 답이 2번 아니면 4번. 그 와중에 1, 3번 찍은 사람은 혼나야 돼. 아까 손 들고 있었죠. 양손 다 들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2, 4번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가번이 문제인데 6개월 만기 정기예금. 근데 취득 당시 3개월 아니죠. 그럼 현금성 자산 아니잖아. 그럼 2번인데. 2번이죠? 됐죠? 네, 됐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구분하는 것도 은근히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문제가 다 있는 게 아니죠? 아, 맞다. 참. 아, 오늘 아까 기출문제 107에 찍느라고 제가 뭘 까먹었네. 그래서 원래 문제 여러분 좀 최근에 100회 이후에 나온 거 100회 이후에 나온 거를 제가 자 이게 아니지. 잠깐만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100회 이후에 나온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 해드리려고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또 빼먹었네. 그거 열어놓을게요. 지금 열고 해드릴게요. 열고 해드릴게요. 최근에 100회 이후에 나왔던 최근 기출문제들. 그래서 회계 2급 최근 기출문 여기 있다. 잠깐만요. 다 됐어요. 좀만 기다려요. 자, 이제라도 생각난 게 어디예요, 그죠? 왜 이렇게 느려? 이제 저 닮아가지고 얘가 느려.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그럼 이왕 한 김에 아까 마감하는 거 원장 마감하는 거부터 자 회계상 거래와 이런 것도 있나? 자 봅시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지. 일로 옵시다. 자 준비됐어요. 전 시간에 한 것까지 그럼 이왕 전 시간에 안 했으니까 요거까지는 해드렸죠. 전에 순손익 계산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 거래 안 했으니까 요거부터 할게요. 좀 길어지겠는데? 일단 가죠. 뭐 재밌잖아요. 그죠? 자 갈게요. 자 이쪽으로 와서 자 이제 가보죠. 어디 갔니? 요거 찍어야지. 자 이제 가봅시다.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제 빨리빨리 하지요. 소실 화재로 인한 화재로 소실됐다 거래지요. 채용 거래가 아니죠. 답이고 자 현금 도난당했다. 상품 구입했다. 이런 것들은 보자마자 답을 찾을 수 있을 거고 똑같네. 103회 107회 심심하면 나오죠. 계속 나오죠. 이렇게 일단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거 임직원 채용 거래 아니죠. 차입하기로 무슨 결정했다 의사결정했다 거래 아니죠. 주문하다 거래 아닙니다. 답은 4번 화재 물난리 태풍 재산 피해가 생겼다 그러면 거래죠. 재산의 변동이 생기면 거래입니다. 자 결합관계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게 뭐냐. 비용 발생 차변 자산 감소 대변 나타날 수 있죠. 자산 증가 차변 부채 증가 대변 차대변 양쪽이니까 올 수 있죠. 자본 증가 대변 부채 증가 대변끼리는 올 수가 없음문이다. 자산 증가 차변 수익 발생 대변. 자 그럼 결합관계 잘못 짝지어진 거 107회면 몇 주 전에 시험 본 건데 오늘이 지금 4월 28일이거든요 4월 9일날 시험 본 거예요. 자 어쨌든 자본 감소 차변 자산 증가 차변 뭐요 차차변이네. 같은 변끼리는 올 수가 없어요. 양쪽에 다 와야 되잖아요. 거래 이중성. 결합관계 종류 오랜만에 나왔네. 결합관계 종류 맞는 거 자산 증가와 부채 증가로 이루어진 교환거래 찾아라. 컴퓨터 비품 자산 증가 나중에 주기로 했다. 미지급금 부채 증가 자산 증가 부채 증가 답인디 정답이네요. 나머지는 눈으로 째려보세요. 동영상은 여러분이 중간중간 아무 때나 멈추면 되죠. 그죠? 제가 말이 빨라서 멈출 시간이 있을란가 몰라도 알아서 이제 멈추고 중간에 보고 하세요. 자 밀려 있으니까 빨리 갈게요. 이거 밀려 있으니까 빨리. 그 다음 문제 뭐냐. 결합관계 표시한 거 100회도 나왔대. 자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자산 증가 자본 증가. 자본 증가인데 자산이라고 돼 있네. 틀렸네. 맞는 거 찾는 거구나. 자본이에요. 자본금. 외상매입금을 현금 지급했다. 부채 감소 자산 감소.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하고 자산 감소. 예금이자를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으면 현금 자산 증가. 보통예금 자산 증가 이자 수익 발생. 답이네. 답이죠. 비품 구입하고 미지급했다. 비품 자산 증가 미지급은 부채 증가. 기본이죠. 똑같네. 거래요소 결합관계 생각보다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죠? 상품 판매 전 시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컴퓨터 비품이죠. 카드 결제했다.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그럼 자산 부채 비용 수익은 없어. 손익거래는 아니고요. 교환 거래고요. 자본은 안 나오잖아요. 1번. 미지급금 부채 비품 자산. 그 다음 104회 뭐가 또 있어. 혼합거래는 아까 정리했죠.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데
일부인 거예요. 다른 놈이랑 같이 있는 거. 보험료 현금 지급했다. 보험료 비용. 차변의 비용 그리고 대변의 현금 자산이니까 비용 혼자 있죠. 이건 손익거래입니다. 비품 구입하고 카드 결제했다. 교환거래. 비용 수익 없으니까. 현금을 출자해서 영업 시작했다. 자산하고 자본이니까 교환거래. 답은 4번. 대여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다. 이건 앞에서도 풀어드렸죠. 차변의 현금하고 대변의 대여금하고 이자 수익이잖아요. 수익이 발생했는데 딴 놈이랑 같이 있어. 혼합거래입니다. 오, 엄청 많네. 그 다음 거래입 판료소 예시가 모두 적절한 걸 모두 고르래. 자산 증가 자산 감소. 기계장치 구입하고 보통예금.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맞죠? 가 들어가야 돼. 아이 가는 다 들어가네. 괜히 했네. 나냐 다냐 이제 나. 자, 현금을 출자해서 영업 개시하면 현금 자산 증가 자본 증가. 나도 들어가야 돼. 나도 들어가니까 3번 탈락. 그 다음 4번. 4번은 뭐냐? 은행으로부터 10만원 차입하고 보통예금 받았다. 자산 증가하고 부채 증가. 자산 증가 부채 증가 다도 들어가야 돼. 가나다 들어가야 돼. 가나다 들어가야 돼. 그럼 1번 탈락.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4번인데 라는 뭐냐 또. 외상매입금 현금 갚으면 현금 자산 감소.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오, 이것도 맞네. 다 맞네. 그래 라번 4번이 답이네요. 어려운 거 아니겠죠? 넘어갑니다. 자, 다음. 왔다 많다. 수시로 멈춰가며 들으세요. 차변 과목으로 찾으래. 차변 과목.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비품 처분했죠. 비품 보통예금 받았어. 그럼 차변에 돈 들어온 거 보통예금이지 뭐. 그리고 대변이 비품이죠. 이거 비품은 대변입니다. 팔려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분계로 틀린 걸 찾으래요. 차용증 발행해서 현금을 빌렸대. 그럼 현금 들어오고 대변의 차입금. 그 다음 비품을 외상 구입했대. 차변에 비품 들어오고 대변에 외상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이죠. 왜? 상품이 아니니까. 그럼 답 나왔고, 그 다음 상품 계약금을 받았다. 선수금 현금 들어오고, 직원부담금 국민연금 같은 건 예수금 254 예수금 실기 때도 많이 나와요. 현금 어려운 거 아니고. 그 다음 이것도 최근에 나왔는데 100회 때 나온 거네요. 원장에 전기한 거 적절한 거 100회입니다. 100회. 여기 차변의 송호품비 소개야 이건 개니까 필요 없고 차변의 송호품비 대변의 현금하고 미지급금 계정에 옮기면 송호품비부터 송호품비는 없네. 그럼 이거 미지급금 계정 자 분계할 때 대변에 있어.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이죠. 대변으로 가야지. 그리고 상대 과목 반대쪽에 있는 소모품비 요거 맞죠. 맞는 거 찾는 거니까 4번이 답이지. 그죠? 그리고 현금 계정은 없지만 현금 계정은 이게 대변에 와야죠. 대변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송호품비는 없지만 송호품비 계정에는 차변에 100만원이고 차변이잖아요. 그리고 상대 과목이 두 개야. 상대 과목이 두 개일 때 쓰는 말은 제좌. 이런 말 아마 처음 들어봤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건데 저랑 공부한 사람은 처음 들어보진 않았죠.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뭐야? 이거는 이제 원장 마감이네. 계속 이어갑니다. 102회 전 시간하고 이번 시간 같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잔액 표시가 옳은 거. 선수금 부채입니다. 부채는 대변이죠. 틀렸고. 차량은 자산이죠. 차변에 와야죠. 틀렸고. 선납세금은 선납이나 선급이나 엉등이나 방등이나 같은 거거든요. 자산입니다. 차변에 와야지. 틀렸습니다. 임차보증금 자산이에요. 차변 맞습니다. 4번. 자산인지 부채인지 모르면 허당이에요. 그 다음 총계정원장 잔액이 항상 대변에 오는 거. 항상 대변에 오는 건 부채와 자본과 수익이죠. 차변에 오는 건 자산과 비용이고 그럼 부채 자본 수익이니까 답은 2번 선수 수익이고 자산입니다. 이거 설명이 필요 없죠. 그 다음 잔액시산표에서 대칭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잔액시산표 105회 최근에 차죠. 따끈따끈하네. 대여금과 차입금, 임대보증금과 임차보증금 대칭은 맞는데 차변과 대변이 다르죠. 임대보증금은 부채고 임차보증금이 자산이니까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대칭은 맞는데 차대변이 바뀌었시요. 자산부채가 바뀌었습니다. 선급금, 선수금, 미수금, 미지급금. 이것도 최근에 나온 거 106회. 106회도 따끈따끈한 문제잖아요. 가나에 들어갈 거. 물론 어렵지는 않아요. 잔액시산표고요. 차변 금액이 엄청 아까 우리 책에 있던 건 여기에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그 시험에 나온 거 여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승질이 아무리 들어도 막 그렇게 막 만들진 않아요. 어쨌든 차변합계 다 더했더니 85만 원이에요. 가번에 85만 원 들어간 게 두 개 이슈.
그럼 여기 들어가면 85 똑같고요. 그럼 2번 아니면 4번이고요. 요거 두 개 13만 원. 13만 원을 빼면 72만 원이네. 여기 들어갈 거 72만 원 4번이네. 그게 답이 4번이에요. 암산되죠? 만 단위로 한눈에 봐도 10만 원, 70만 원 보이잖아요. 그럼 만 단위로 하시면 편합니다. 또 넘어가네. 여기서 끝나나 설마? 갑자기? 자, 손익으로 마감하는 과목. 마감할 때 손익으로 마감하는 건 비용이나 수익이잖아요. 수익이나 비용. 아까 집합손익 계정.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 2월. 자산부채 자본은 잔액을 차기로 2월 시킵니다. 척이가 아니라 차기에 차기. 척기가 아니고 차기 2월이에요. 그리고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순서학상 없어. 이제 당좌자산. 아까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있지? 여기까지 갑시다. 갑시다. 파이팅! 갑시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 했잖아요 지금. 당좌자산. 만약에 이걸 모르면요. K랩 열어서 당좌자산을 보고해도 돼요. 시험 볼 때 해도 됩니다. 현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단기매매증권. 요건 안 들어가요. 더하면 110, 130, 180, 180. 2번이고. 그 다음 회계상현금. 회계상현금 자기야 수표, 우편한. 두 개밖에 없네. 그죠? 당좌차월은 단기 차입금이고 받으러 오면 받으러 온 매출채권이죠. 그 다음 빈칸 채우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화와 통화대운증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또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 전환이 쉽고 이자율이 변하더라도 값어치가 변할 위험이 적은, 이게 107의 문제예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 기출문제 풀이도 해드렸죠. 최근에 해드렸습니다. 오늘 찍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죄송해요. 오늘 찍었어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 옳은 걸 찾으래. 105회 때인데, 자 5월 10날은 상품을 매입하고 수표 발행했어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당좌예금이죠. 기억은 당좌예금이 나와야 돼. 1, 2번 중에 하나. 그 다음 상품을 공급, 팔았어요. 매출한 거고, 매입처 발행, 타인 발행 수표.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 요거지 참. 현금 2번, 1, 2번 중에 하나니까 2번. 이게 답이죠. 2번이 답입니다. 다음 이것도 뭐 뻔한 거지. 빈칸 채우기. 단기금융상품은 결산일로부터 삐리리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현금성 자산이 아닌 거. 단기와 장기 구분 기준은 1년. 1년이잖아요. 1년 기준. 그 다음 당좌예금 계정을 사용하는 계정 거래가 뭐다냐. 당좌예금은 수표 발행, 급여를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했다. 보통예금. 얘는 당좌예금. 물어본 건 당좌예금.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자마자 당좌예금 통장에 집어넣었다. 당좌예금이지 그럼. 답이죠. 매출하고 거래처 발행한 수표로 받았다. 현금. 매입하고 어음 발행했다. 지급어음. 그죠? 진짜 끝났나 본데? 끝났네. 단기매매증권이네. 그러니까 통화대운증권 쪽에 최근에는 그렇게 많진 않네. 두 개밖에 없네. 두 개네. 두 개인가? 맞지? 그 앞에 하나 또 여기 몇 개 있구나. 그죠? 몇 개 있었네. 아이고. 몇 개 안 돼.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 근데 결산 부분은 꽤 많죠? 자, 이래가지고 전 시간에 빼먹은 것까지 하느라고 좀 시간이 갔는데, 동영상은 중간중간 여러분이 좀 힘들다 싶으면 멈춰놓고 체조 좀 하고 들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커피도 마시고. 근데 커피 마시고 싶다고 갑자기 저기 삿포로 갔다 오고 막 이러면 안 되고요. 예? 커피 마시고 싶다고 베트남 갔다 오고 막 이러면 안 되고 잠깐 쉬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